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이제 우리 시장도 6거래일만 지나면 내년 시장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증시는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준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에 대한 경계 발언들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일본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도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었죠. 전반적인 간밤의 지수 상황부터 오늘 국내 증시까지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우 0.68%, 나스닥은 0.66%, S&P 500 지수 0.59%로 상승 마무리가 됐죠. 전일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탄력 가져갔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가 좀 더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0.92% 상승하면서 2,592.8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1% 상승하면서 어느덧 862.39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뜨겁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따뜻한 흐름 속에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투자처 그리고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어디에 공략을 해봐야 될지 저희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지금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채널 검색하시면 됩니다.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지금 유튜브로도 송출이 되고 있고요. 또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채널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서 투자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전문가 멘토님과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투자 조언 받고 싶다 하신다면 아래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통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테니까요. 오늘의 주인공 방송을 통해서 또 만나보시고 이후 수익률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서 연말 연시 풍성한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수요일에도 주인공 만나봐야 되겠죠?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률 정말 잘 챙겨주고 계십니다. 개미대학의 전성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그 매집비로 여러분들에게 좀 상승 가능성을 많은 종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개미대학 전석 전문가입니다. BGM이 바뀌었네요. 이게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좀 한 살 더 먹는 것 같아갖고 좀 우울합니다. 자, 근데 이제 시장은 되게 좋죠. 네. 예,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제 미국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닥 이렇게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좀 못 보는 것 같고 어저께 연준이에서 그 저기 뭡니까 연은 총재가 자꾸 이게 시장을 누르는 데 발언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됐다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누르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근데 시장은 전혀 상관치를 않는 것 같아서 보면 이렇게 헤게모니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연준위에서 예를 들어서 그 통화 정책으로 이제 시장을 리드하는 분위기라면은 지금서부터는 시장이 앞서 나가고 뒤에서 연준이가 이렇게 잡아 당기는 예, 그런 걸로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뉴스를 봤는데 또 펀드 매니저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년 경기를 어떻게 좋게 보냐라고 해서 저게 다 좋게 봤고 그 다음에 또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보유량도 지금 점차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펀드 매니저가 실제로는 세력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돈을 집행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이제 내년 전망을 좀 좋게 보고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낮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좀 내년 주식도 좋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저번 주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그 과세 표준을 좀 정해달라. 완화하겠다. 예. 네.
그래도 정해져야 좀 이게 움직이는데 월요일 날에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왔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좀 시장이 좀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고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뭐 하나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게 이제 뭐죠? 예, 저기 뭐냐면 무슨 뭐 선인데 네. 제가 한번 여기다 한번 추세선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을 있는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하나 그어 보면은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제 주가 마무리하는 단계고 하나가 선이 나왔고 또 이제 저점을 높이는 선이 하나 나오죠. 네. 저점을 이렇게 높이는 선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요 시점에 이제 우리 종합주가 지수를 좀 제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지수예요, 지금? 아닙니다. 고객예탁금입니다. 아, 네. 자, 고객예탁금인데 자, 고객예탁금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이제 저점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종합주가 지수고 이때가 2월 달입니다. 2월 달. 2월 달서부터 이제 주가는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똑같은 논리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고객예탁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번 주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고객예탁금들이 그래도 미약하게 반등하고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논리로 고객예탁금 추세선을 그어보고요. 그다음에 요 근래 저점이 또 고객예탁금도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객예탁금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에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 시장이 지수가 이제 좀 탄력적으로 점차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쁘진 않은데 다만 이 좋은 분위기에 대주주 양도세 과세에 대한 것들만 좀 확실하게 10억이 아니라 10억 원 어떻게 좀 그게 대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좀 높여야죠. 좀 그런 것들이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나와봤자 또 올 연말도 얼마 안 남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산타 랠리는 이제 조금 뒤로 두고 이제 그 내년에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이제 또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이 그래도 좀 따뜻한 흐름 속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대주주 양도세 이 기준이 좀 완화가 되게 된다면 좀 더 강하게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약간의 아쉬움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말 그리고 내년 연시까지는 지금의 좀 상황들을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뭐 한 살 더 먹어서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이 그나마 이 정도 버텨줘서 다행이지 않나. 그나마 다행이죠.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요즘 시장을 보니까 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어제까지 좀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나머지 작은 테마들도 산발적으로 지금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럴 때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궁금해요.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어떤 뭐 대형주냐 소형주냐 이런 부분들 좀 분류해가지고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하는 시기에는 이제 주가가 보통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네. 일단 대형주서부터 움직입니다. 대형주서부터 움직이는데 지금은 이제 대형주가 좀 미리 움직였죠.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 반도체주로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뒤늦게 올라간 건데 어느 정도 왜 대형주가 먼저 올라가게 되냐면은 굳이 중소형주를 매수를 안 해도 대형 금리 인하로 대형주를 사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이 이제 대형주로 가는 거고,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그다음에 중소형 섹터주로 이제 돈이 이게 전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내년 이제 상반기 때는 이제 대형주들을 넘어서 중소형 섹터주로 이제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근데 그게 벌써 좀 나왔죠. 그러니까 CXL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테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지금 돈이 이제 몰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이제 새로 부각이 되는 그런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걸 이제 내년에 저는 한 3, 4월, 길게는 6월 달까지는 좀 그게 맞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주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주는 3분기 때 이제 실적이 좀 나쁘게 나왔고, 4분기 실적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저점이 확인되거나, 2차 전지 4분기가 최저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좀 실적이 괜찮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어. 그런 시그널이 주면은 그때 이제 2차 전지를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 10월 달서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려도 반도체 실적주에 물리자는 얘기를 9월 달서부터 계속 했거든요. 9월 달서부터 계속 하고 이거는 내년 2, 3월 때까지 이제 유효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 2, 3월 때까지는 그래도 좀 반도체 아직 안 간 종목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는 2차 전지주로 이제 좀 옮겨 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어차피
지금 두 개의 커다란 섹터는 반도체나 2차전지거든요. 그러니까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기 때문에 또 종목들이 대형주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내년까지는 이제 중소형주까지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테마적으로 보자면 CXL 이슈가 있으면서 반도체 종목들, 물려도 반도체다라는 전망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해보려면 이렇게 종목들을 좀 좁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매집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수익률을 잘 챙겨주신 우리 전성 멘토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픈 채팅방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또 응원의 메시지들 팬분들이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전성 멘토님과 함께 매집비 프로그램 배워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건지 저희가 잠시 후에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미 뭐 한 달 정도 저희가 매집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매집비가 의미 있는 매수세를 구하는 계산법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매수세가 130% 정도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별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이 매집비를 활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종목들을 잡고 수익을 내주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수익을 내주신 종목들이 꽤 많아서 그런 것들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SK하이닉스, HPSP, 솔브레인, 그리고 가온칩스 반도체 종목에서 맞습니다. 다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매집비가 이 종목들도 높게 나왔었던 건지 오픈 채팅방 안에서 막 전해주셨다고 하는데 그 리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10월 달서부터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그런 것들이죠. 물려도 반도체 실적주에 물리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출발은 그거죠. 어느 섹터가 강한가, 어느 업종이 강한가.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24일 날 제가 이제 매집비를 이제 구해봤는데 141%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그 차트가 주는 모습이 주도주의 모습이었어요. 전형적으로 주도주의 모습이었고, 그때 이제 HBM 관련해서도 계속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매집비를 돌려보니까 141%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수익률 게임이냐 수익금 게임이냐라고 했었을 적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금이잖아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럼 거잖아요. 시드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드가 많아야겠죠. 시드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 적은 시드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 확신을 가지고 좀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차트가 주는 정보가 이제 주도주의 모습이고, 거기다가 매집비까지 이제 좀 탄탄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비중을 좀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차트가 주는 주도주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정별로 쭉 가는 거죠. 정별로. 좀 최근에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별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프로 투자자는 정별에서 매수를 해요. 그래서 언제 매수하냐면은 정별인데 20일이나 60일이라고 이격이 벌어질 때가 아니라 좁아질 때. 그러니까 이평선은 정별로 쭉 진행되고 있는데 주가가 21선하고 이렇게 벌어질 때가 아니라 떨어질 때 이렇게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보면은 제가 SK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 HPSP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정별 종목인데 눌림목, 그러니까 눌림목권이에요. 눌림목권에서 말씀 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HPSP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우리 카톡방에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고점을 넣을 만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매집비가 11월 16일이죠. 139%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게 37.2%가 올랐죠. 그러니까 주도주의 HBM 관련해서 주도주의 모습, 그러니까 하이K 관련해가지고 HPSP가 이제 저기 테마를 선점하고 있었고, 하이K에 관련해서 이제 장비는 이제 이 HPSP밖에 없었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보면은 이제 솔브레인이죠. 이제 솔브레인은
그 2차 전지랑 그다음에 반도체 두루두루 이제 소재를 업체하는 건데 이것도 아마 11월 14일 날 제가 이제 매집비를 돌려봤는데 네. 133%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정비열 초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15%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스타일이 뭐냐면은 일단은 정비열로 잘 가는 종목들 네. 중에서 좀 많이 눌림목 구간에 왔었을 적에.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 20일 이평선을 말씀하시는 예. 게 정배열이 이제 돌아가는 정배열로 예. 틀어지는 그 예.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틀어지거나 조금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네. 차트가 좀 탄탄하고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다시 한번 매집비로 활용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매집비 계산을 해보고 예. 네. 근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133%면 사실 우리가 130%는 넘어야 매집비가 좀 높게 나온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으니까 예. 사실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집비가 엄청 높게 나온 건 아니라서 이거를 선뜻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34%는 괜찮은 수치예요. 괜찮아요? 예, 괜찮은 수치고 네. 일단은 이게 의미 있는 매집비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매도 대비 어떤 한 증권사에서 매도가 만약에 100만 주가 나왔어. 그런데 네. 매수가 한 200만 주가 나온 것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온 종목들만 또 따로 추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좀 매도도 압도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온 것들만 추린 건데 압도적으로 매도와 매수가 많은 것들을 비교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가 나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괜찮았고 그다음에 저때 당시에는 특정 창구에서 약 78억 정도 이렇게 매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특정 창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매도는 거의 없고 매수만 있는 창구를 제가 이제 특정 네, 창구라고 네. 설명을 드리는데 그 이후 이제 솔브레는 지금도 잘 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좀 솔브레는 업황이 개선돼서 잘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가온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기도 하지만 뭐 저기 뭡니까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발을 하나 좀 디디고 있죠. 그래서 네. 좀 가온칩스도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정별로 막 이제 전환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시기였는데 매집비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198% 정도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이제 34%가 올라갔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략하고 이제 매집비랑 같이 이제 좀 맞물려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달서부터 물려도 반도체 실적주에 물리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매집비만 계속 구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성과가 나왔고 네. 물론 이제 매집비 구하고 나서 다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런데 잠시 빠지더라도 매집비가 좋았던 종목들은 다시 매수가 붙어서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은 좀 매집비를 구했는데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의 사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준비를 해가지고 팍스경제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HP, SP, 솔브레인, 가온칩스까지 반도체 종목 4가지 수익을 다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수익률도 뭐 적게는 15%지만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30% 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뭐 4종목 합치더라도 지금 거의 10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매집비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들겨보고 건널 수 있듯이 의미 있는 매수세를 파악해서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공부 같이 해보고 싶다. 그리고 아직 매집비가 잘 무엇인지 모르겠고 아니면 매집비가 잘 잡힌 종목 알아가고 싶다 하신다면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매집비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매집비를 구하기 전에 차트도 봐야 되고 그 차트에서 거래량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슈를 좀 받았어야지 사실 내 눈에도 주목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따지다 보다면 매집비를 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종목들을 검색을 해봐야 되고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이걸 좀 일종의 노가다 아닌가. 네. 아니 좀 이런 좀 표현은 그렇지만 너무 일이 노가다.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의문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종목을 선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이제 선별해야 될 건 제 의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매집비까지 이제 구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그러니까 종목 발굴하는 과정을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증권사 리포트들을 먼저 좀 이렇게 훑어요. 리포트를 좀 보고 빠르게 이제 그 키워드가 되게 중요해서 증권사 리포트를 볼 때 이제 제목서부터 좀 좋은 걸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면은 성장, 시장 확대, 뭐 네. 수혜, 턴어라운드 이제 그런 중요한 키워드를 쫙 흩은 다음에 그런 해당 종목들을 관심종으로 딱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클릭을 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추세가 상승이 된다거나
혹은 거래량이 실린다거나 그런 종목들이 제 기준에 나오는 종목들 있으면은 그런 종목들을 따로 빼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매집비를 이제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차트도 보고, 근데 수급도 보고, 그다음에 네. 리포트도 좀 읽고, 그다음에 매집비도 구해 보고. 그러니까 매집비를 구해가지고 이제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 좀 보여드렸는데 시연했는데 기간을 구해놓고 매집비 구하는 건 10초도 안 걸려요. 그냥 뭐 기간 딱 정해놓고 복사 붙여넣기면 바로 매집비는 나오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뭐 남의 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공부는 하고 각자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제가 어떻게 종목 발굴한 거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리포트들 중에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 중에서 네. 괜찮은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제목 같은 게 되게 매력적인 것들 막 그런 성장. 게 어떤 게 있나요? 증권사 지금 리포트들 중에서 예. 뭐 제목이 좋거나 예. 좀 괜찮게 보이시는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왔고 네네. 이제 그때 이제 방송에서 또 이제 지금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좀 네, 살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하나 보시면 이제 그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이 이제 304%입니다. 네페스 아크가 304% 있는데 온 디바이스 AI로 턴어라운드 시작. 제목이 좋죠. 이제 트렌드에 맞죠. 네. 온 디바이스 AI로 턴어라운드 시작. 그러면은 그 한번 네페스 아크 실제적으로 차트를 좀 보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사실 지금 시장에 너무나도 주목을 많이 받고 이미 예. 올라간 종목들도 많은데 예. 네페스 아크는 어떤지 지금 차트를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페스 아크 보시면은 이제 요 근래 제가 이제 매집비를 구했는데 요게 자 지금 거래량이 실리고 있죠. 거래량이 이제 실리고 있고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고요. 저점을 높이고 있고 그다음에 매집비도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가 하는 일이 보면은 이제 뭐 그 저기 뭐야 그거죠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를 하는 그 업체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저기 이 회사가 취급하는 게 가장 그 시스템 반도체가 가장 AI 반도체 쪽이랑 가장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좀 그 저기 뭐야 조명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네. 요 근래 이제 거래량 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만약에 이걸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요 근래 생겼던 최저점이 손절가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조금 여기 너무 타이트한 것 같으면 여기를 이제 손절가로 잡고 그 아래 가게를 이제 뭐 분할매수 한다는 전략 그렇게 되겠죠.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페스 아크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종목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준비된 자료 가지고 한번 또 제가 네, 공개. 반도체 종목들을 좀 많이 좋아하시니까 그런 종목들에서 소개도 해주시는 것 같고. 이번에 뉴프렉스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메타 관련주인데 XR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를 이제 그 출시하잖아요. 출시하잖아요.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봤는데 매력적인 재도약이 기다리는 2024년이라고 이제 제목이 나왔죠. 네. 이제 리포트 이제 차트에서부터 좀 볼게요. 뉴프렉스. 매력적인 제도약? 왠지 제도약은 매력적인 제목이 맞을까요? 제목 맞죠. 그러니까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진다고 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뉴프렉스 이제 월봉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서부터 보면은 이제 쭉 이제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월봉상에서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일봉상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돼요. 거래량 요 근래 보면 이제 거래량이 쫙 이제 증가가 되고 있죠. 네. 이런 모습들이 왜냐면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R 관련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회사가 이제 국내에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이제 공장을 좀 폐쇄하고 베트남 공장 쪽으로 이제 베트남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반영이 돼서 내년 실적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궁금한 점이 그러면은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더라도 매집비를 돌려봤을 때 별로인 종목이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왜냐면은 애널리스트들은 우리에게 타이밍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타이밍을 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오는 종목도 이게 나와요.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가 하락인 종목들을 저는 이제 매집비를 선호하지 않고 이렇게 좀 추세가 돌아가거나 거래량 실린 종목들 그런 위주로 해서 좀 제가 매집비를 돌려보고 괜찮으면 이제 그 노란 톡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있죠. 네, 그럼 좀 짧게 다른 종목들도 몇 개 있는지 추려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준비된 PPT 자료 좀 말씀해 주시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루닛. 모든 데이터는 결국 루닛으로 통합니다. 의료 AI 종목이죠. 의료 AI 종목이죠. 이 회사가 이제 저기 AI 솔루션 개발사 볼파라 헬스를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억 장이 넘는 이제 유방 조영술에 대한 데이터들이 모여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좀 돌려봤는데 루닛도 지금 정별로 좀 잘 가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카페24는 이제 또 그런 재료가 하나 나왔죠. 네. 구글에서 이제 투자한다는 맞아요, 얘기가 나오고 맞아요. 나서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매집비를 구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매집비가 좀 높게 나왔고 특정 창구에서 약 173억 정도가 이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 매집비를 돌려보기도 하고 뭐 호재가 있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로 우리 멘토님이 매집비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익률을 챙겨주신 거 앞에서 확인을 해보셨죠? 여러분들 함께 이런 종목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이런 종목들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오픈 채팅방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도움 받아 가실 수 있는데요. 다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10시 30분 구간 시장 상황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장은일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황실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상승 랠리를 또 한 번 써내면서 정말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 역시도 강한 빨간불을 켜낸 채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 수급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시간이 됐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지금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9거래일 중에 8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5거래일 연속해서 사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시장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였는데 지금 현재는 매수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현재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2거래일 연속해서 팔자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 개인 같은 경우에도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뜨고 있는 테마 그리고 또 지고 있는 테마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차례가 됐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해저터널 쪽입니다. 이 해저터널 쪽 가장 부각받고 있는 것은 사실 정책 이슈입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심 내에 있는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포함된 것들은 경부선 그리고 경인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지상철도는 지상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막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그 관련주로는 지금 우원개발, 특수건설 등이 강한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이 특별법은 본회의인 28일에 거론이 될 예정입니다.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태양광입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사실 태양광 쪽은 바이든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년 대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가장 경쟁 상대였던 트럼프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이 분란을 많이 이 내란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특정 주에 출마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사 수혜를 얻어가고 있고요. 최근에도 또 수혜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이 세액공제 쪽에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그 부품 중 하나가 태양광 부품이 속했고요. 하나솔루션이 그 중에서도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인곳, 웨이퍼, 그리고 모듈, 셀 이 모든 것들이 미국 공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발목을 잡고 있었던 고금리 시대가 이제는 끝나갈 기미가 점차 보이고 있죠. 간밤 미증시에서도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인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9% 넘게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특별히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던 이유는 10% 정도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조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 토스가 드디어 상장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주관사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고요. 이월드가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리튬 쪽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43일 동안 연속해서 이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테마로 이름을 올렸고요. 태풍 및 장마 역시도 하락으로 이름을 잡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테마까지 하나씩 살펴봤으니까요.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한 번씩 살펴볼 차례가 됐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토스 관련주입니다. 대장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역시나 지금 상한가를 거의 터치하려고 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와 두산 로보틱스, 에코아이 이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하반기에 상장을 했던 신규 상장 종목들이죠. 역시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LS 머티리얼즈는 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이렇게 5%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총 3조가 훌쩍 넘어가면서 공모가가 6,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8,000원으로 거의 8배 넘게 오른 모습이네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챗 GPT를 탑재한 로봇을 함께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7%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에코아이 쪽 같은 경우에는 탄소 나노튜브 쪽이죠. 21%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 STO 관련주인데요. 5%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 하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HMM 인수 관련 소식이 있어서 어제도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이렇게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과 HMM 지금 현재 인수 소식으로 4%대 또 함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드론 쪽 관련주인데요. 내년 매출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분석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소식에 20%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어부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2%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과의 공급 계약 소식 때문이었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목을 살펴봤고요. 또 많은 테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테마 중에서도 매집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실시간 움직이는 종목들 살펴봤는데 이제 매집비를 좀 배우고 나니까 빨리 좀 알아보고 싶어요. 어떤 종목들이 매집이 많이 되어 있을까. 근데 지금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가는 게 토스 관련주인 것 같아요. 뭐 이월드 있고 한국전자인증 이런 종목들 거의 뭐 상한가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일단 이월드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이월드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탄력 그리고 토스가 이제 상장한다라는 소식으로 지금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눌림목이 나왔다가 오늘 갑자기 갭 상한가 가는 모습이라서 이런 종목은 매집비가 어떻게 나올까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저도 이제 궁금해갖고 한번 방송 네. 들어오기 전에 바로 돌려봤거든요. 네. 잠깐 이월드 돌린 거 좀 보여드리면 83%가 나와요. 이월드 보시면은 83%. 높지 않네요. 네, 굉장히 높지 않죠. 이게 네.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11월 7일이니까 여기 거래량이 실린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린 이월드 잠깐 이게 이월드 이게 지금 이거 주봉 특수건설이- 차트인가요? 잠깐 이월드 차트 좀 보여드리고 네. 11월 7일이 언제냐면 일봉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네. 11월 7일이 어디냐면은 요게 이제 거래량이 막 실리기 시작한 이 자리는 이 자리. 네, 거래량이 막 네. 들어오기 거래량이 시작한 막 들어오고 나서 11월 7일. 오늘까지 제가 매집비를 구해본 네. 거거든요. 오늘까지 매집비를 구해봤는데 이월드는 83%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좀 특징 연관은 이 저기 뭡니까 특정 창구에서 10억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10억 정도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향후 때 이월드는 현재 차트로 봤었을 적에는 이거 만약에 이게 추격 매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봤었을 적에는 이제 판단이 좀 안 씁니다. 매집비로 봤었을 적에는. 근데 정말 이 토스 관련해서 이월드가 계속적인 이제 수혜를 입는다면은 차후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소한 내일 거래량이 오늘 이제 거래량이 지금 현재 한 1,400만 주가 터졌는데 네. 내일 정도에는 최소한 이거 반 정도 1,300만 주면 700만 주는 좀 터져줘야 네. 이월드가 그래도 토스 관련주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1차적인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모습으로는 좀 매집비가 좀 작고 그다음에 특정 창구에서는 10억밖에 들어온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판단이 안 쓰고 네. 그리고 또 회원들한테 항상 제가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첫 상황할 때 따라가지 말고 눌림목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게요. 거죠. 오늘 들어가면 안 되겠네. 네. 오늘 급등했다고. 네, 눌림목 가면은 좀 들어가자라고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매집비랑 관련해 가지고 상관없이 이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느닷없이 어떤 이슈가 나와서 올라가잖아요. 네. 그때 덜컥 사요. 근데 하루 아침에 30%가 올라갔으면은
하루 만에 30% 이익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던진다는 거죠. 매도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매도하는 물량을 잡아먹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네. 확인하고. 근데 매집비를 통해서 보면은 오늘처럼 상가 간 다음에 매집비를 둘러보면은 한 1주나 2주 정도 매집비를 구해보면은 막 매집비가 확 늘어나요. 그렇게 던지는 것들이 있으면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선호하는 게 뭐냐면 이 상가 갔을 때는 일단 보내고 추후적으로 이게 정말 중장기적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한 달, 3개월, 1년 후에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들은 분명히 이게 조정이 오면서도 그 던지는 네. 이게 차익 실현 물량에서 던지는 것들을 받아서 매집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제가 추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네. 제가 계속 출연하게 되면 나중에 한 2주 정도 지나서 2월드에 한번 매집비를 네. 한번 꼭 제가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네. 이게 진짜 매집인지 아닌지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드 오늘 지금 상한가 기록했고 토스 관련주들 지금 상한가 거의 부근인데 사실 이 이슈로 오늘 공략하기에는 매집비도 낮고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또 강한 테마가 태양광 같은 종목들, 뭐 신재생 쪽도 오늘 네. 강한데 하나솔루션 대표적인 태양광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은 사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다가 또 내년 대선까지 앞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나솔루션 돌려봤을 때는 어떤가요? 하나솔루션을 제가 돌려봤는데 네. 하나솔루션은 좋게 나왔어요. 하나솔루션 매집비서부터 좀 확인을 해드리면 11월 15일이죠. 11월 15일이 언제냐면은 요때입니다. 요때. 네, 요때. 이거 정배열 차트 아닌가요? 아직 정배열은 아니고요. 아닌가요? 이제 정배열로 전환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구한 매집비를 구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이제 횡보하는 구간을 제가 구하자고 그랬는데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저점을 크게 회전하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죠. 이렇게 횡보하고 이제 요 며칠 사이에 거래량이 실렸는데 하나솔루션의 매집비를 구해보니까 139%가 나왔습니다. 139%가 나고 약간 평균 매입 단가를 한번 집어넣고 한번 계산해 보면은 약 34,000원 정도의 평균 매입 단가를 구해 보면은 계산해 보면은 특정 창구에서 이렇게 364억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 하나솔루션은 좀 매집을 그러니까 매수를 해도 고려해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이제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이제 20일하고 좀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조금 이렇게. 그래서 네. 오늘 좀 따라 매수하지 마시고 9% 상승했으니까 주가가 이제 하락은 이제 조정을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리고 21선이 따라옵니다. 따라 올라올 때 주가는 조정 내려오고 21선 따라 올라올 때 즉 21선하고 이격도가 없을 때 저때 좀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오늘보다는 그래도 좀 더 지켜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고 그래도 예. 매집비는 좀 높게 나왔다. 예. 태양광 안에서도 사실 대장주만 볼 게 아니라 또 좀 더 묵직한 종목, 뒤따라갈 종목들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좀 더 상승 탄력이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이 종목은 어떻게 나올까요? 저도 이제 봤는데 네. HD 에너지 솔루션을 봤는데 매집비는 10%가 나옵니다. 에? 예, 거의 이제 태양광 안에서도 이렇게 네, 다를 수 태양광에서 있는 이렇게 거예요? 갈려져서 이것도 평균 단가라면 구했던 기간은 언제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11월 5일서부터 횡보하는 기간, 11월 5일은 이때거든요. 이때서부터 횡보하는 기간을 구해봤는데 매집비를 구했을 때는 좀 적게 나왔고 요 구간에 얼차 대충적인 이제 평균 매입 단가를 그러니까 25,000원 평균가를 집어넣어 보면은 그러니까 특정 창구에서도 없고 전체 창구에서도 없죠. 그래서 이제 봤을 때는 수급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좀 더 봐야겠지만 매집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을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네요. 아, 같은 테마와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의미 있는 매수세가 있는 종목이 있고 예. 의미 있는 매수세가 없는 종목이 있으니까 좀 예. 분별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또 수익률 챙겨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 계속 들어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해저터널 관련주들도 오늘 정책주로 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문도 있어서 특수건설이나 뭐 우원개발 같은 종목 한 종목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특수건설을 보시면은 제가 매집비를 구했던 구간이 어디냐면은 여기 이제 딱 크게 이제 올라가고 나서 네. 저점을 올리고 나서 오늘 또 이제 이슈가 나와서 올라갔잖아요. 네. 여기 이제 매집비를 구해왔는데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아, 왠지 오늘 지금 장 초에만 강하고 음봉 나와서 예. 매집비 좀 낮게 나오지 않았을까? 한 122% 나왔어요. 120% 나왔고 네. 이렇게 높게 나온 건 아닙니다. 이렇게 네. 특정 창구가 에서라도 전체 창구 1억 정도가 나왔어요. 1억 정도가. 그리고 우원개발 한번 제가 또 돌려봤거든요. 우원개발도 잠깐 말씀드리면 우원개발은 2%입니다. 우원개발은. 2%요? 예. 2%? 예. 매집비가 2%일 수 있군요. 실제로 보면 이제 네. 매수한 사람들은 없죠. 여기서 똑같은 게 여기를 구했는데. 근데 이걸 보면은 거래량을 보면은 좀 답이 나오는데 1일 거래량이 현재 이게 오늘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약
1일 거래량이 7만 주예요. 7만 주. 네. 7만 주고 이제 3,000원대 종목에 7만 주면은 1일 거래 대금이 21억 정도 뺏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드린 말씀이죠. 어느 정도 좀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대금이 좀 활발한 종목들 거기서 조금 플레이를 하셔야 내가 어떤 종목을 매도하고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좀 거래량이 있으니까 호가창이 좀 차와 있는 것 같지만 어제나 그전에 가보면은 호가창이 확 비해 있어가지고 매도를 할 수가 없는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틱 차트를 보고 좀 설명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틱 차트를 보면은 이 60틱 차트입니다. 네. 나중에 틱 차트는 좀 따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네. 틱 차트 보시면은 자 거래가 없을 때 이게 60틱인데 60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60번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60번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네, 거예요. 네. 틱 차트는. 근데 보시면 60틱으로 봤을 때 15일 날 보면은 캔들이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거의 거래가 없는 종목이죠. 이 종목들은. 그래서 이런 종목에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 좀 큰 돈을 매수하시면 좀 물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거래량이 있는 종목을 좀 위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하나솔루션 같은 게 거래 대금도 있고 이거는 일단은 뭐 50만 주고 오늘만 해도 뭐 450만 주니까 충분히 우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래 대금,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좋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세 테마 중에서 이렇게 매집비를 구해봤는데요.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강세 테마 말고 이전에 또 호재를 받았던 종목 중에 앞에서 보여주셨던 네. 그 종목들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마지막으로 좀 더 매집비도 탄탄하고 네. 매수세가 그만큼 의미 있다고 좀 파악이 되고 네. 좋다고 보여지는 종목 그중에서 좀 한 가지 정도만 네. 말씀해 주시면 우리 그러면은 많은 오늘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이제 미리 좀 구했던 것 중에서 좀 네, 네. 돌려보고 있는데 일단은 네페스 아크가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네페스 아크가 304% 높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MC넥스가 있습니다. MC넥스가 이제 보시면은 MC넥스가 300%가 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68%가 넘어요. MC넥스가 보시면 매집비 268%. 268% 넘고 이게 종목이 일단은 이게 카메라 모듈 쪽에서 매출이 발생이 됐는데 이제 전장 쪽으로도 포트폴리오가 바뀌면서 매집비가 좀 크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를 좀 보고 좀 말씀드리면 네. 근데 말씀하셨던 그 차트랑 거의 비슷해요. 완전 최근에 10월 10일 날 24,200원 저점 예. 찍고 그 다음부터 예. 우상향 추세거든요. 자, 보면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죠. 네. 근데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수가 있으니까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가 주는 정보 저점을 높이고 있다. 그다음에 리포트에서 말한 것도 보면은 전장향 쪽으로 매출이 이제 발생되고 있다라고 봤었을 적에는 좀 MC넥스가 괜찮고 월봉으로 봐도 지금 보시면은 바닥이에요, 바닥. 월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있죠. 그러니까 네.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조지표는 제가 크게 선언을 안 하는데 그 보조지표가 월봉상에서 상승 다이버전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격은 하락하는데 지표는 올라가는 거를 상승 다이버전시라고 하거든요. 네. 월봉에서는 그만큼 뭐랄까 많은 돈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보조지표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서 좀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월봉에서 보시면은 MC넥스가 약간 저점을 내려가고 있는데 RSI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응되는 매칭되는 구간에서 저점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월봉상에서도 굉장히 좀 자리가 괜찮은 종목이고, 그다음에 펀드멘탈도 이제 좀 계산되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매집비도 높게 나오고 그랬었을 적에 직장인분들이 좀 매집을 해 나가시면 매수해 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집비를 통해서 알아본 종목, 좋은 종목 좀 힌트를 주셨는데요. 종목명은 지금 확인을 하셨지만 자세한 전략까지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미 개미대학 전성 멘토님,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매집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안전한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하지만 수익률로 이어지지 않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이런 부분들 수익률 탄탄하게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네페스 아크, MC넥스 이런 종목들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뜨니까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도 되고요.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팍스 전석
팍스 개미대학 전석 이렇게 검색명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